자, 앞전 시간에 용도 분류까지 봤는데요. 카센터 50평 찾았습니까? 이종근생에 넣어. 예, 이종근생 보게 되면 이종근생이 나옵니다. 이종근생에 어디 있다고요? 넣어 보게 되면 수리점 그리 갑니다. 수리점. 수리점 해가지고 제공, 가공, 수리조, 수리 500 미만이면 150평 미만이니까 수리점 그리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차분히 여러분 다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책으로 가게 되면 532페이지 봐야죠. 용도 변경 시합시다. 532. 이제 532페이지 보면 2번 건축물 용도 변경. 자, 용도 변경은 변경하는 용도의 건축일이 맞아야 된다. 그리고 시설군 나오는데 건축물 종류는 크게 29가지 있어요. 건축물 종류는 크게 29가지가 있는데 29가지를 다시 9개 시설군으로 9개 시설군으로 다시 분류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암기 좀 해야 되니까 9개 시설군 첫 글자 따서 자산 전문이요. 자산 전문. 자산 전문, 그 다음에 영교, 그 다음에 건축이요.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 암기해야 돼. 자산 전문, 영교, 건축. 순서 찾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얘는 자동차 관련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 그러면 산업시설군. 전 그러면 전기통신시설군. 문은 문화집회시설군. 영은 영업시설군. 교육, 복지시설군, 근린, 생활시설군, 주거, 업무시설군, 그 밖에니까 기타, 기타 시설군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29개를 넣었는데, 억지로 암기하지 말고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자동차 관련 시설군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자동차 관련 시설, 더 없습니다. 산업 그러면 빨리 생각, 공장입니다, 공장. 산업이 여건, 공장. 공장 그러면 이미지가 좀 뭐 굴뚝, 매염, 위험하고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그런 게 다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비슷한 창고가 이리 오고 운수도 오고 그리고 위험물도 가고 지저분한 자원순환 관련도 가고 무서운 묘지 관련 그리고 장례식장. 그래서 산업시설군의 종류는 좀 많지만 억지로 암기하지 말고 조금만 생각해봐요. 공장과 이미지가 유사한 것들은 저리 가겠다 생각하시고, 전기통신에는 전기에는 뭐가 있냐? 발전이 있고 그대로 통신에는 통신. 암기해도 괜찮아요. 문화집회는 집회가 사람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 집회가 모이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 뭐가 있냐? 문화집회 시설이 있고 그리고 관광 휴게시설. 사람이 많이 몰린다. 종교시설. 많이 몰린다. 위락을 좀 주십시오. 위락 얼핏 보면 영업 같은데 영업이 아니고 문화집회입니다. 영업은 장사하는 개념이니까 첫 번째 판매시설 나오고 그리고 운동 이리 옵니다. 그리고 숙박도 이쪽으로 오고 그리고 이종근생의 다중생활시설. 얘는 원래 숙박이라고. 그래서 운동, 숙박, 이종의 다중 이걸 잡아줘야 돼요. 교육복지는 교육하고 복지 아닙니까? 그러면 첫 번째 교육이니까 교육연구. 교육 그러면 수련시설. 수련하고 비슷한 게 야영장이에요. 야영장. 복지 그러면 노유자가 복지고 그리고 의료가 복지고. 근린생활시설 그러면 제1종 근린. 근린이 두 개밖에 돼 있습니까? 이종근생인데 1종근생, 2종근생, 2종근생에서 다중생활시설은 여기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빼줘야 되겠네. 주거 그러면 단독주택이 주거고 공동주택이 주거고 업무는 그냥 업무고 그렇게 주거 업무죠.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여기에 교정 및 군사가 있으니까 이거 줘요. 교정 군사. 기타에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있어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만 잡아주면 나머지 생각해서 찾아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바뀌는 게 용도 변경이니까 바뀐다는 것은 밑에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위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옆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순서가 필요한 것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려면 용도 변경 허가를 받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가려면 용도 변경 신고를 합니다. 옆으로 왔다 갔다 그러면 용도 변경 허용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그러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다. 누구한테 해야 되냐 그러면 이것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시장 군수구청장 이렇게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에서 건축을 하려면 허가받아야 돼요. 여기서 허가받고 공사 끝나면 사용승인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이제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이렇게 갑이 여기에다 허가받아서 건축 이렇게 3층짜리 건물을 지었다. 공사 끝났으면 준공이 됐다. 준공이 됐으면 이제 시군구는 뭘 만드냐 그러면 본인들이 이제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야 돼요. 건축물 대장 만들어가지고 이 건축물 대장에는 건축물에 대한 모든 현황이 기재가 돼야 돼요. 건축물에 대한 모든 현황이. 그래서 첫 번째 소유자 누구냐? 소유자는 갑이다. 주소 어디냐? 쫙 이런 게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용 1층은 어떻게 쓰고 2층은 어떻게 쓰고 3층은 이게 다 나와줘야 돼요. 면적은 얼마고 건평률 다 나옵니다. 근데 3층을 뭐로 쓰냐? 숙박 쓰자. 2층도 1층도 다 숙박이다. 이 건물은 숙박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물 대장을 딱 만들어 놓고 세금을 부과할 때는 이해한테 부과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갑이 이제 용도를 바꿔보는 거요. 숙박을 안 하겠다. 숙박을 안 하고 난 숙박 안 하고 정교를 하겠다. 이렇게 바꿔놓고 얘는 면적은 150. 자 150 여기도 150 여기도 150인데 숙박 안 하고 나는 여기에다 학교하겠다. 학교 숙박 안 하고 학교하겠다. 1층 나는 여기에다 그냥 판매를 하겠다. 판매 이렇게 얘가 마음 바뀌면 바꿔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1층이 자 건축물 대장이 뭐로 나온다고? 숙박 2층도 숙박시설 3층도 숙박시설 근데 1층, 2층, 3층부터 3층을 뭐로 바뀌었다고요? 정교로 바뀌면 3층이 정교 괜히 면접 썼네. 면접 쓰지 말고 그냥 정교 이거 면접 쓰지 말고 그냥 정교시설 정교를 가려면 이거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올라갔죠. 뭐 받아야 돼요? 허가 받아야 돼요. 그럼 얘가 허가 받아서 뭐로 바꿔요? 정교. 그러면 이 건축물 대장은 갑이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대장 정리를 한다고. 그럼 보이는 이 대장 어디에 있다고 지금? 시군구에 있다고. 그러면 3층 숙박이 정교로 바뀌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허가해 줬으니까 알죠. 알면 스스로 이거를 지우고 정교 이렇게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쓰겠지. 두 번째, 얘가 지금 얘는 지금 뭐로 갔어요? 학교가 아니고 학원으로. 이종 근생인 학원으로 갔어요. 그럼 올라갔나요? 내려갔나요? 내려갔죠. 뭐 해야죠? 신고해야죠. 그러면 신고하게 되면 이 숙박이 이종 근생인 학원으로 바뀌었다는 걸 저 시군구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기가 신고했으니까 알겠죠. 그럼 숙박을 지우고 이렇게 정리하겠지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러면 이제 숙박이 판매로 가면 이거는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옆으로 가죠. 옆으로 가면 어쩐다고? 그냥 허용한다고. 올라가면 허가, 내려가면 신고, 옆으로 가면 허용. 그럼 허용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판매로 바꿔놨으면 쟤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냥 바꿨으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면 얘가 이렇게 여기다가 판매라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제 대장 정리가 이제 안 써버리면 대장이 제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면 건축 정책이 제대로 수립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허용을 옆으로 갈 때는 허용을 하되 그 대신 이 사람한테 특자시 특자도 시군한테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이 바뀌었습니다라고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해줘야 그래야 숙박을 지우고 판매라고 정리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 이게 용도 변경.
그래서 지금이 2월달이니까 2월달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하면 차, 산, 전문, 영교, 근주, 기 이거 순서 기억하시고 올라가면 허가고 내려가면 신고고 옆으로 가면 허용한다.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허가받거나 신고하면 이미 그 허가권자 신고 수리 관청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대장 정리를 스스로 하니까 굳이 건축주가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 신청해라 그만 할 필요가 없겠지만 옆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허용이죠. 허용하게 되면 안다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의 기재상 변경 신청한다. 거기까지만 정리합시다. 자산 전문 영교 근적이 암기하고 올라가면 허가, 내려가면 신고, 옆으로 왔다 갔다 건축물 대장의 기재상 변경 신청한다. 거기까지. 이게 한 문제짜리니까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용도 변경이 한 문제 나오든가 아니면 건축물의 용도 몇 가지? 29가지. 그게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와요.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책은 몇 페이지 가는가? 550페이지입니다. 책 550페이지. 550페이지 3페이지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입니다. 대지. 여기서 말하는 대지 그러면 건축하는 땅이에요. 건축하는 땅은 전부 다 대지예요. 지목이 전이든 답이든 과수이든 임야든 대든 뭐든 따지 말고 좌우지간 건축법에서 바라보는 땅은 전부 다 뭐다? 대지다. 대지. 건축하는 땅은 지목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지목에 관계없이. 지목은 내가 필요하면 바꾸면 되니까 넌밭산에다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허가받아서 그 지목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땅은 전부 다 뭐라고? 대지인데 자 대지인데 1번 대지 안전이란 대지가 뭐다 이제? 건축하는 땅이에요. 건축하는 땅. 건축하는 땅은 1번 다음과 같은 안전 조건을 갖춰야 된다. 대지는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대지가 그 말은 뭐예요? 건물 짓는 땅이 도로보다 낮으면 이렇게 대지가 있고 짝에서 이렇게 도로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가 대지가 있고 여기가 대지가 있고 여기가 도로가 있다. 이게 도로 중간에 벼불렸으니까 도로 양 가장자리에 여기 뭐가 있어요? 배수구 하수관 여기 있어요. 배수가 여기 있다고. 자 이게 대지니까 여기다 건축하고 자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면 이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일이 배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여기 같은 경우는 자 떨어지면 가가지고 여기가 물고기처럼 올라갑니까? 이렇게 올라가 떨어집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허가가 안 나오고 이 땅에는 허가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지는 인접하는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은 대지가 뭐라고? 건축하는 땅은 인접하는 도로보다 낮으면 건축을 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허가를 해줄 수가 없다. 근데 다만 배수의 지정이 없거나 이렇게 낳는다 하더라도 왜 이리 빼냐고 왜 이리 이쪽 빼지 이쪽 빠지는 따로 있다면 배수의 지장이 없거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으면 그때는 낮아도 좋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별로 안 중요하니까 이제 6월 달에 대지 안전은 6월 2번 토지 걸착 부분 X 3번 대지 안의 적용은 나무 심는 게 적용이요. 자 면적 200제값 200 이상 되는 대지에 건축하려면 나무 심어야 됩니다. 200 이상 되는 대지에 건축하려면 나무 심는다. 2번 적용 면제 다음에 해당하면 안 심습니다. 안 심는다. 자 1번 녹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2번 체크합시다. 면적 5천 미만인 대지 건축하는 공장 잡고 3번 체크합시다. 연면적 1,000회 미만인 공장 잡아놓고 4번 산업단전에 공장도 있네. 5번에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네. 그러면 그 심어봤자 죽거든요. 또는 건축물의 용도 특성상 적용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적용조치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조례가 인정하는 거. 뭐 안 읽어봐도 알겠네 이것은. 적용이 안 된다니까. 6번 축사도 있네. 7번 허가대상 건물도 있고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네요. 8번 체크합시다. 연면적 합계 1500 미만이 물류시설. 연면적 1500 미만 물류시설. 그 다음에 9번 자연환경 보전적, 농림적, 관리적의 건축물. 어차피 뭐 그 동네가 들판이니까 너무 많죠. 10번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11번 전문 휴양시설 종합휴양어. 4번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 설치하는 관광시설. 4번 골프장. 읽어봤으니까 체크하는 거는 3개 남았네. 예, 면적 5천 미만인 대지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 1,500 미만인 공장. 연면적 1,500 미만인 물류시설. 딱 3가지만. 나머지는 암기 안 해도 문제 다 풀어요. 대지 면적 5천 미만인 땅에 건축하는 공장이요. 그러니까 땅 면적이 5천 미만. 5천 미만인 땅에 건축하는 공장. 또 이제 건물 면적이죠. 건물 연면적이 1,500 미만인 공장. 또 건물 연면적이 1,500 미만인 물류시설. 3개만 잡아놓고. 그 다음 4번이 이제 550페이지 공지입니다. 공개 그러면 오픈된 공지 휴게소입니다. 오픈된 휴게소. 오픈된 그 말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소를 공개 공지라고 합니다. 그럼 공개 공지 이것은 왜 만드냐? 이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물을 건축할 때는 그 사람이 쉴 수 있는 조그만 휴게소를 만들어서 도심지 내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합시다. 취지는 거기에요. 다중이 이용하는 지역에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건축할 때는 그 사람이 쉴 수 있는 조그만 휴게소를 만들어가지고 도심지 내에 쾌적한 환경을 만듭시다.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어디는 어디냐? 주상공이지 그러죠.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주상공인데 평소에 주거지에 평소에 사람이 별로 없는 데가 전용주거예요. 전용주거지역은 평소에 사람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만 사람이 있어요. 상업지역에는 24시간 내내 뻐글뻐글하고 공업지역도 평소에 사람이 없는 데가 전용공업하고 일반공업은 이미 그 안에 들어 근무하니까 여기도 평소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주상공인데 전용주거, 전용공업, 일반공업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는 전전공은 뺀다. 전전공 제외. 공개공지 설치 대상지역이 잘 나오니까 공지, 주민들의 쉼터 어디다 만든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인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인데 주거지역은 전용주거, 평소에 사람 없습니다. 전용공업, 일반공업은 평소에 사람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만 있으니까. 그래서 전전공 제외. 그럼 뭐 남아서 그러면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 중공업 기억해야 돼요. 공개공지 확보 대상 건축물은 암기하죠. 문화집회 문, 정교의 정, 판매 판, 농산물 유통이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 없이다. 농산물 유통시는 제외. 운수의 운 주권 없이다. 여객용 시설만. 업무의 업, 숙박의 숙, 그리고 받아먹기 5천의 5. 읽으면 돼요, 이제. 문, 정, 판, 운, 숙, 오. 한번 딱 읽으니 기억나죠? 한번 딱 읽으면 기억은 안 나지만 말 바꾸면 기억나요. 판문점이 시끌시끌합니까? 조용합니까? 조용하죠. 판문점은 조용하오가 아니고 판문점은 엄숙하오. 판문점은 엄숙하오. 판문점은 엄숙하오. 판문점은 엄숙하오. 판 뭡니까? 판매. 문 문화집회. 점 종교. 은 운수. 업무 숙박 5천 이상. 그래서 판문점은 엄숙하오 일단 암기하고. 자, 판에서 뭘 뺀다?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뺀다. 우는 뭐만 잡는다? 여객용만 잡는다. 이런 게 시험 문제 답이니까. 그래서 판문점은 엄숙과 걸로 암기요. 판매, 농산물 유통집회, 문, 문화집회, 종교, 운수, 여객용만, 업무, 숙박, 오, 그랬으니까 오가
5천 이상. 그렇게 암기하시고 그 다음 옆에 3번 공개공지 면적은 얼마나 설치합니까? 얼마나 그러면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야. 대지 면적 100분의 10 이하에서 조례를 조례를. 대지 면적 100분의 10 이하에 조례 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 건너뛰고 5번 행위지 않아 바로 박스가 박스. 공개공지 설치해라 안 하면 어쩔 건데 당연히 처벌 하면 어쩔 건데 상 줍니다. 상. 어떤 상 줄래요? 물어봤더니 용적률을 1.2배 높이지 않도 1.2배 위에다가 건물 위로 20% 더 짓게끔 해준다. 용적률도 위로 가는 거고 높이지 않도 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물 건축할 때는 그 사람 쉴 수 있는 조그만 휴게소를 만든다. 그렇게 해서 도심 내 쾌적 환경을 조성하자. 대상지 어디냐? 주상공인데 전전공 뺀다. 일반적으로 준저가 상업중공업. 대상 건축물은 판문점은 엄숙하고 판매, 농산업종은 빼고 문화집회, 종교, 운수는 여객료만 업무, 숙박 5천 이상. 얼마만큼 합니까? 그러면 대지 면적의 10% 이하에서. 그거 하면 뭐 준대요? 용적률 높이자 1.2배 더 줍니다. 넘어가면 이제 도로 그럽니다. 도로. 내용이 연결이 돼야 안 돼요? 되기는 뭐가 연결이 돼요? 지금 전부 다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용도 변경 따로 하고 지금 공개공지 따로 하고 도로 따로 하고 연결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건축법은 목차가 필요가 없다고. 지금 전부 다 분리하잖아요. 건축 따로, 대수원 따로, 용도 변경 따로, 용도 따로, 허가 따로. 그러니까 공부하기는 차라리 더 낫지 않냐 이런 얘기요. 앞에 모른다고 뒤에 모른다고 그런 건 없다고. 공부하기가 쉬워요. 자, 554편 도로 갑니다. 도로란. 자, 여기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길이 있습니다. 길. 여기에 이런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이 맹지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따지는 거예요. 실무할 때는 엄청나게 중요하죠. 실무할 때는 이게 맹지입니까? 아닙니까? 도로라고 인정이 받냐 안 받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도로인가 아닌가 이걸 보는 거예요.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도로에 해당해야 저 토지가 맹지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주로 요즘은 전국을 다니면서 전국 각 지방 다니면 제가 임장 활동 많이 하거든요. 임장 활동 많이 하는데 지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 울산 갔다 오고 포항 갔다 오고 다음에 이제 대구 갈 거예요. 그리고 충주 갈 거예요. 광주 갈 거예요. 전주 갈 거예요. 진주 갈 거예요. 부산 갈 거예요. 원주도 올 거예요. 이렇게 쫙 하고 있는데 지금 두 군데 먼저 돌았거든요. 다음에 대구, 그 다음에 충주, 그 다음에 광주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서 어디다 말을 못 하겠는데 물건을 받긴 받았는데 그 땅 주인이 길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길이 있다고 우기는 거예요. 물건을 받아놓고 이거 길이 있는 땅입니까? 그러니까 길이 있다, 도로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땅 보러 갔습니다. 12이 그 땅 보러 갔는데 물건 받은 그 친구가 땅을 정확하게 못 찾아요. 뭐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땅 팔 건데 저쯤에 있는 땅이에요. 저쯤에 있는 땅. 한번 가서 찾아봐라. 정확히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요 이거? 찾는 방법부터 배워야 되고. 그럼 요즘은 이 스마트폰이 원태 잘 돼 있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찾고 토지 이용객 확인 지적도 떼가지고 찾는데 떼가지고 어떻게 버릴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버릴지를. 그때가 몇 시냐? 오후 2시요. 오후 2시면 상식적으로 해가 어디쯤 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저 카메라가 태양이다. 카메라가 태양이다. 그러면 지금 오후 2시입니다. 자, 지금 오후 2시다. 오후 2시고 카메라가 햇빛이 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동서남북 자, 북 찾아봐요. 북. 손으로 저쪽 그려보지 말고 2시라니까 2시 지금 2시. 지금 2시인데 지금 이대로 놓고 보면 카메라가 여기서 지금 카메라가 이렇게 딱 우리를 때려보는 카메라 이렇게 째려보는 게 지금 몇 시라고? 2시라고.
자, 그럼 북쪽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해가 12시에 어디 있어야 돼요? 네, 남쪽에. 그럼 얘가 지금 2시에 여기 있었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 해가 지금 해가 몇 시에 떠요? 7시에 떠가지고 7시에 떠가지고 몇 시에 져요? 5시에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쯤 되면 6시 되겠네? 그러면 여기는 깜깜한 밤이겠네, 그러면 오후 2시 됐다 그러면 이쯤이다 그러면 어디가 남쪽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 얘쯤 남쪽 되겠습니까? 여기가 남이다 그러면 쭉 하게 뭐 돼야 되겠습니까? 여기가 북이 되겠네, 북. 그러면 쫙 하게 되면 이쪽이 동쪽이 될 것이고 이쪽이 서쪽이 되겠네. 이거를 보면서 우리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보면서 이제 그 지도를 보면서 북쪽을 지도가 땅 모양새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막 모양새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가 뭐 산 41번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지도를 놓고 보면서 이게 지금 정확하게 산 삐뚤어졌네. 이게 41 이렇게 있으면 어디가 북쪽입니까? 글씨가 이게 삐딱하게 좀 누웠네. 이게 똑바로 쓰지. 그러면 여기가 북쪽. 그럼 여기가 뭐라고? 여기가 남쪽이라고. 그럼 여기가 뭐라고? 동이라고. 여기가 뭐라고? 서라고. 그럼 이걸 둘이 맞춰야지 이렇게. 그럼 땅 방향을 보면서 지도를 놓고 그러면 여기네 이러고 말해야지. 지도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나침반 들고 온 사람도 있어요. 교수님 나침반 이런 사람도 있는데 나침반이 없다 하더라도 대충 감으로 땅의 위치가 처음에 제가 저쪽에서 어떤 분하고 같이 임장 가니까는 지도를 반대로 밟으더라니까. 저 생각은 도로가 이렇게 가면 이 땅은 이쪽에 있는데 그분은 지도를 거꾸로 보니까 이쪽에서 찾으니까 교수님 그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쯤 온 것 같은데 왜 없다 그럽니까? 그래서 서가지고 하도 안 되니까 이쯤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 가는 지역인데 그래서 한번 이사님 줘봐요. 지도를 줬더니 교수님 보세요 했더니 지도를 거꾸로 놓고 봐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보고 있는 이쪽을. 아니 지도를 돌려야죠. 반대로 이쪽을 봐야지. 여기 땅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땅 하지 말아요. 복잡하니까 땅 하지 말고 뭐 말이에요? 아파트만. 아파트 단지 나오면 정글이요. 위험. 나오지 말고. 여러분 아파트 단지만 콕 박혀가지고. 남자분은 뭐하고? 땅하고. 여자들은 땅 하지 말고. 근데 여자분들 땅 잘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여자분 중에서. 근데 땅 하려면 많이 복잡해요. 맹지인지 아닌지부터 찾아야 되니까. 그러려면 내가 그 땅을 먼저 현황을 가봐야 되고. 근데 가서도 못 찾으면 심각한 거고. 대부분 보면 구분이 잘 돼 있는데 산에 들어가면 죽었다 깨나도 못 찾아. 산에 들어가면. 산속에 들어가면 경계를 어떻게 찾아낼 수가 없어요. 참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이 도로라고 하는 것은 맹지인가 아닌가 해결할 때 나오는 도로입니다. 도로. 길에 접해야 된다. 도로에 접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도로. 이 도로를 갖다 밖에서 말하면 이제 도로. 이 도로를 갖다가 이걸 보고 우리가 공도 그럽니다. 공도 그럽니다. 공도. 자, 그러면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면 원칙은 어떻게 해야 여기를 도로라고 인정이 받냐? 원칙은 거기에 사람이 다녀요. 사람이. 정상적이면 사람이 단다. 보행. 두 번째 차도 다녀야 돼. 차도. 차량 통행. 세 번째 4m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4m 이상 되고. 그러면서 네 번째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 무슨 법인지 따지지 마라. 법에 의해서 신설한다, 변경한다고 고시를 하면 법에서 뭐를 해주면 고시를 해주면 그것은 도로다. 그러니까 법에서 고시하면 도로 이게 아니고 뭐 하면서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3m 이상 되고 그러면서 법에서 고시 네 박자를 갖춰야 도로라. 그게 아니면 사람 다니고 차 다니고 3m 이상 되고 건축 허가를 하거나 건축 신고를 할 때 허가권자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가지고 위치를 지정해서 공고를 하면 도로예요.
자, 여기 도로가 도로, 여기 도로, 법정도로, 공도 있어요. 공도, 법정도로가 있는데, 이쯤 해가지고, 갑이 여기다 건축하겠다. 우리가 허가권 자면 허가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지. 왜 안 해주는데? 그러면 뭐라 그래요? 길이 없잖아. 도로가 없잖아. 그러니까 갑이, 그러면 내가 여기다 이만큼 길 내면 허가를 해줄 겁니까? 아, 물론 해주지. 어떻게 길 낼 건데? 아, 그건 내가 땅 사서 길 내면 되지. 그러면 허가를 해줍니다. 허가를 해주면 허가는 뭐냐? 여기서 여기까지 위치, 폭. 이 폭은 몇 메타를 할까요? 가다가 이게 막혔나요? 안 막혔나요? 가다가 막혀서 안 막혔어요? 가다가 막혀서 안 막혔어요? 막혔네. 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폭 몇 메타 위치를 지정해서 공고를 하면 이것도 뭐라고? 건축법은 도로다. 여기에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의리 건축하면 허가 나왔나? 나온다고. 이걸 도로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요. 이 톡은 몇 메타인가? 일단은 원칙이 이렇게 되는데, 자, 하나만 더 하고, 아직 개설이 안 돼 있는 도로가 예정도로입니다. 예정도를 건축법에서는 도로라고 포함을 한다. 도로에서 가장 중요한 이거요. 예정도로도 건축법 도로라고 포함한다. 예정도로 포함한다라는 거 알고,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러면 예외는 뭐예요? 예외는 자, 이런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한 범위 내에서 폭 3m 이상이면 지형적 조건으로 차가 못 다닌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경사지 계단으로 된 도로. 요즘은 차도 걸어갑니까? 발달돼가지고 못 걸어갑니까? 굴러가야죠. 그러니까 경사지 계단으로 된 도로, 그것은 차는 못 다니지만 사람은 다닐 수가 있으니까 폭 얼마 이상? 3m 이상이면 도로라 본다. 그래야 계단으로 된 도로 옆에 건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건물이 위법 건물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도로 옆에다 건축했다는 얘기요. 두 번째, 가다가 막힌 도로, 우리는 가다가 막힌 도로를 막다른 도로입니다. 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는 그 폭이 몇 메타입니까? 그럼 그 폭이 막다른 도로는 2m, 3m, 6m인데 막다른 도로 설명을 하지만 출제 가능성 거의 99% 없어요. 해줘봤자 시험에 안 나와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엄청 중요해요. 막다른 도로는, 자, 이게 막혔나 안 막혔나요? 안 막혔죠. 몇 메타 나와야 돼요? 4m. 이 도로는 막혔죠. 막혔습니다. 이 도로 폭은 몇 메타입니까? 물어보면 이제 길이제입니다. 길이제 가지고 막다른 도로 길이가 몇 메타냐? 하나, 둘, 셋. 첫 번째 10m 미만이다. 10m에서 35m 미만이다. 35m 이상이다. 세 가지 해가지고 10m 미만이면 그 폭은 몇 메타? 2m 이상. 10m 미만, 10m 이상에서 35 미만, 그것은 3m. 35 이상이면 6m. 6m인데 그 가로 안에 보면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4m. 주로 실무 들어가면 여러분 그거를 많이 써요. 근데 뭐 암기는 별것도 뭐 2, 3, 6 아닙니까? 2, 3, 6. 뭐라고 따랐습니까? 노트에 다 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쓰는 것은 노트에 다 있어요. 노트는 그냥 폼으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수업하게도 몇 페이지 말 안 해도 같이 따라가다 보면 똑같은 부분에 똑같이 써놨어요, 지금. 그래서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이 숫자가 실무 들어가면 중요한데 왜 저렇게 2, 3, 6일까? 2, 3, 6. 그럼 여기 봐, 여기. 이 폭은 몇 메타 할까요?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어요? 이 길이가 몇 메타 미만이면 10m 미만이면 2m. 35 미만이면 3m. 35 이상이면 6m인데 여기가 도시지역이 아니죠. 도시지역이 읍면은 4m. 이렇게 만든다고 도로를. 왜 2m를, 왜 저기서 첫 번째 2m가 먼저 나오고 2m가 이렇게 도로가 있다. 이렇게 도로가. 자, 막다른 도로가 이 폭이 몇 메타면 이 길이가 이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10m 미만이면 2m인데 지금 이게 뭐라고? 이게 도로. 이 땅은 전부 다 뭐라고? 건축법에서 바라보는 땅은 전부 다 뭐라고요? 대지. 원래 대지는 뭐 하는 거예요? 건축하는 건축. 그러면 이런 땅은 대지니까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건축을 한다 안 한다?
건축한다 여기다가 이 땅에다 이렇게 건축을 할 것이고 그럼 옆에 땅에는 건축한다 안 한다? 건축할 것이고 여기는 한다 안 한다? 여기도 건축할 것이고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또 이렇게 건축해야 하네요. 건축할 것이고 옆에 있는 이 땅은 건축해야 하네요.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이 땅은 건축해야 하네요. 할 것이고 옆에 있는 이 땅 할 것이고 옆에 있는 이 땅은 어쩔 것이고 할 것이고 건축법을 바라보는 땅은 전부 다 뭐하니까? 건축하는 땅이니까. 농지법에서 바라보는 땅은 싹지고 어쩐다고? 농사 짓고. 자 그러면 이 토지에서 자 이렇게 건축했다 건축을 해가지고 요즘 왜 이렇게 불이 잘 난대요? 어떻게 보면 더 나죠? 이 경각심을 더 일깨우는데 불은 더 나고 있는데 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되면 자 불났습니다. 우리는 살려면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도로로 나가야 됩니까? 이 담을 타고 옆집 나가야 됩니까? 원래 우리가 담 타고 옆집 가자 그러면 도둑 들지 말라고 담에다가 이거 뭐 옛날에 시골 가면 철조망 해놓은 거 봤죠? 이쪽에다 유리병 뭐 깨가지고 꼽아놓고 이쪽에는 삼지창 막 해놓고 이거 못 봤습니까? 이거 너무다 찔리라고 이거 해놨죠? 대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려면 어느 저리로 가야 된다? 도로 밖으로 나와야만 살 수 있어요. 도로 밖에 나와서 산다. 대피 공간. 그러면 사람이 급하게 대피할 때는 몇 메타 폭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예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급하게 뛰어가 살려면 빨리 뛰어야 되는 거예요. 불났으니까 뛰려면 막 이렇게 뛰어야 됩니까? 아니면 막 비켜 막 이러면서 이렇게 뛰어야 됩니까? 그러면 몇 메타가 필요하겠어요? 이렇게 뛰어야 된다 그러면 몇 메타 있어야 되고 2m 있어야 되고 이렇게 뛴다 몇 메타 있어야 되고 1m 있어야 되고 근데 왜 2m냐 그러면 1m를 잡아야지. 예? 둘이 같이 뛰려고? 양옆에도 있어요. 양옆에 둘이 같이 뛴다고? 이겁니다. 이게 2m, 이게 최소 몇 m 있어야 돼? 2m. 무슨 얘기냐? 혼자 뛰었을 때 앞에 뭐가 있으면 노약자가 있으면 장애인이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2m는 두 사람 이상이 동시에 대표하는 최소폭 그래서 2m. 그래서 앞으로 2m가 잘 나옵니다. 자, 이 땅에다가 봐요. 이 땅에다가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이 땅이 도로에 몇 메타 접해야 되냐? 2m를 접해야 건축 허가가 나와요. 저 대지에서 대피하려면 최소폭이 몇 메타? 2m. 그래서 2m예요. 2m 안 접하면 그건 맹지하고 똑같아요. 그것은 어차피 건축허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2m가 필요합니다. 2m. 그래서 2m가 필요하다. 10m 미만이면. 두 번째, 왜 35m가 기준이야? 35m 기준으로. 자, 그러면 사람은 대피하고 이제 어쩐답니까? 화재 발생했으면 소방차 출동 왔어요. 소방차가 이제 불을 꺼야 되는데 여기 서서 불 끌 거요? 안에 들어가서 불 끌 거요? 그것은 거리가 짧으면 소방관이 호수 들고 가서 호수 끌고 가도 여기서 씻을 수도 있잖아요. 거리가 짧으면. 거리가 길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 한 대가 서서 불 끌 수 있는 반경 소방 활동 거리를 몇 메타를 잡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소방 활동 거리를 갖다 몇 메타 잡는다고? 35m. 기준이 35. 소방 활동 거리는 35m다. 35m. 그럼 만일에 이 길이가 몇 메타더라? 70m더라. 여기서 불 끄면 물이 여기까지가 끝나겠는지 들어가야지. 소방차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제는 더 이상 들어갈 수도 없네. 그럼 어찌해야 되고? 나오고 그래서 6m가 나온 것은 소방차 두 대가 왕복하는 이런 개념이 돼요. 차 두 대 왕복한. 그래서 이런 숫자가 나온 거니까 이런 숫자는 좀 알아놓으면 좋아요. 여기까지가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은 저는 4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예외를 보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더라. 반드시 차가 다녀야 됩니까? 아니요. 못 다녀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반드시 3m입니까? 아니요. 2m, 3m, 6m 있어요. 반드시 사람 다녀야 됩니까? 뭐라 그래요? 반드시 사람 다녀야지. 반드시 사람 다녀야 돼요. 사람이 못 다니는 도로가 있습니까? 있죠. 무슨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를 건축법에서 도로라고 인정을 안 해줘. 자동차 전용 도로는 뭐가 아니다?
도로가 아니다. 도로가 아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도로는 도로인데 무슨 도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고속도로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건 뭡니까? 맹지가 돼, 맹지. 고속도로 변에 있는 땅들은 전부 다 맹지다. 그 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2번 도로 개념 일단은 합격 후에 이것은 시험에도 중요하고 근데 이 숫자만 시험에 잘 안 나온다는 얘기지 나머지는 시험에도 중요합니다. 도로 개념을 잘 알아야 합격하고 난 다음에 땅 중개한다고 안 그러면 땅 중개 못해요. 지금 속으로는 이거 합격만 하면 되지 합격만 하면 속으로는 그 생각인데 합격하고 난 다음에 봐봐 합격하고 난 다음에 누구는 한 달에 월천 벌고 가게에서 30만 원 갖다 못 내고 이 차이가 나게 되면 그러니까 내용을 아는가 모르는가. 3번 대지와 도로 관계를 우리가 접도 의무죠. 도로에 접할 의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된다. 여기서부터는 좀 잠시 쉬고 합시다. 설명이 길어지니까 잠시 쉬고.